저는 자식이 딱 하나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울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 애가 잘못된 건가 싶더라고요. 당신 일어났어? 오늘이 며칠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저더러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고 묻는데 황당하더라고요. 20일이잖아. 우리 딸 낳은 날. 27일이야. 뭐? 당신 지금까지 의식이 없었어. 내가 진짜 당신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 내가 왜? 알고 보니 제가 딸을 낳은 뒤 얼마 안 돼 의식을 잃었다는 겁니다.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몸은 잘 회복했는데 남편이 겁을 제대로 먹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낳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낳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딸 혼자는 좀 외롭지 않겠어? 하나만 더 낳자. 당신 잘못되고 애만 낳으면 뭐 어떡하라고? 나더러 키우라고? 의사 선생님도 관리만 잘하면 둘째는 건강하게 낳을 수 있다고 했잖아. 나는 싫어. 그냥 하나만 잘 키우자. 그래도 하나는 좀 아쉬운데. 제가 아무리 둘째를 낳고 싶다고 해도 남편은 듣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원에 가서는 정관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그날 정말 대판 싸웠어요. 여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나랑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만큼은 양보 못해. 그래서 당신이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잘못한 건 또 뭔데? 내가 내 마누라 살리려고 둘째 안 낳겠다는데 그게 잘못이야?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했다니까. 재발할 우려도 크다고 했어. 결국 남편과 대판 싸우고 한 달 가까이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먼저 사과를 한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들고 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막 우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랑 우리 딸만 있으면 돼. 당신 없이 자식들만 있는 거 싫어. 태어나지도 않은 애보다는 당신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당신이 자꾸 둘째 갖고 싶어 하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지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애처럼 울기까지 하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내 말은 정관수술은 한 번 하면 돌리기가 어렵잖아. 그런 건 나랑 상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이거지. 나 진짜 신중하게 결정한 거라고.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또 속 터지게 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중한 결정인지 뭔지도 나랑 상의하고 해야 했다고. 미안. 내가 지금껏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마음인지 몰라서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결국 남편이 친 사고 때문에 둘째 계획은 포기했어요. 딸 하나 잘 키우자고 생각하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긴 했는데 문제는 얘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이라고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 좋을 때 한번 캐물어봤죠. 너 사귀는 남자는 없어? 연애? 연애는 하지. 정말? 너 이제 곧 30이잖아. 근데? 아니지, 30인데 결혼 생각이 없나 해서. 당신도 참, 요즘 애들은 30에도 결혼 잘 안 해. 아니지, 30에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내가 30이 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밥벌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서른 넘어서 애 낳으면 체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엄마처럼 괜히 고생할 수도 있잖아. 엄마는 나 일찍 낳았다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맨날 알아서 하긴. 딸은 제 잔소리가 귀찮았는지 3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선언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섭섭하게 해서 그런다며 은근히 저를 원망했어요. 솔직히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내 핑계로 나가는 거겠지. 독립한 김에 남자친구나 사귀었으면 좋겠네. 다 만나고 있다잖아. 내가 아는 남자도 둘인데. 당신이 안다고? 집 앞에 데려다준 남자만 2명 봤는데? 둘? 시기가 다르지. 봤는데 모른 척했어?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말하면 당신이 또 얼마나 애를 들들 볶겠어? 말을 했으면 오히려 안 들들 볶았지. 안 볶기는? 대체 어떤 남자냐? 집에 좀 데리고 와봐라. 분명 들들 볶았을걸? 솔직히 남편 말에 아니라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딸의 독립의지가 너무 강해서 말리지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본인 능력으로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도 없었죠. 딸이 독립한 뒤 우리 부부는 한동안 좀 우울했어요.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막상 나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딸에게 전화도 자주 했더니 딸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엄마, 내가 독립한 것도 이렇게 쓸쓸해하면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부추겼던 거야? 결혼은 다르지. 결혼이 뭐가 달라? 결혼하면 지금보다 엄마랑 더 연락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너무 늦게 하는 건 좀... 혹시 나 독신주의자야? 아닌데? 그래?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독립하고 나니 친구들이랑 더 놀러만 다니는 것 같고 딸내미 SNS를 몰래 염탐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온통 관심이 딸의 연애 여부에 쏠려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 회사 번호 같아서 일단 받았는데 남편이 현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병원으로 갔더니 남편이 정말 쓰러진 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 말이 남편이 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중풍이라뇨? 지금껏 멀쩡하던 사람이요? 도저히 안 믿겼는데 남편이 그제야 실토하더라고요. 사실 점은 아니야. 뭐? 예전에 나 지방으로 파견 갔을 때 그때도 중풍 증상이 왔었는데 심하지 않아서 치료받고 급한 대로 서울로 돌아와서 보직을 바꿔달라고 했지. 근데 그 말을 나한테 안 했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나는 초기에 잘 잡아서 건강관리만 잘하면 재발 안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당신 뇌졸중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병인 줄 알아?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도 빨리 발견했다고 더 진행 안 되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셨잖아. 그러면 뭐해? 이미 뇌졸중인데. 내가 관리 잘할게. 딸 내보내고 심란한 것도 잠시 남편의 병으로 인해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도 초기 관리를 잘하긴 했는데 후유증 관리도 해야 해서 온통 신경이 남편에게 쏠려 있었죠. 종종 딸에게 연락이 왔지만 남편이 딸에게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일단 비밀로 하긴 했는데 제가 자꾸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딸이 좀 이상했나 봐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집에 방문한 겁니다. 딸? 엄마, 왜 자꾸 집에 오지 말래? 집에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나 해서 와봤네? 어? 얼마나 놀랐던지 딸꾹질이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 딸 보고 왜 그렇게 놀라? 진짜 뭐 숨겨놓기라도 했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때였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딸 왔어? 그런데 남편을 보자마자 딸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빠, 어디 아파? 아, 아니. 저 얼굴 근육이 뭔가 이상한데? 아, 아빠 혹시 보톡스 맞았어? 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아닌데? 아, 너는 갑자기 와서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일단 앉아. 그런데 남편이 중풍 후유증으로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얼핏 보면 티가 안 났는데 오랜만에 본 딸은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아빠, 어디 아프구나.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야? 맞지? 결국 눈치 빠른 딸에게 모든 걸 들키고 말했어요. 제 아빠가 뇌졸중이라는 걸 안 딸은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말했었어야지. 남편은 딸을 달래느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유, 아빠 이제 괜찮아. 조기의 관리를 잘해서 다 괜찮은데 후유증만 조금 남은 거야. 일상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일은? 일도 다 하지. 이제 곧 은퇴지만 끄떡 없어. 일을 한다고? 이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해. 그만 다녀. 내가 생활비 보탤게. 네가 무슨 생활비를 보태. 엄마 아빠 멀쩡해. 네 돈은 네 필요한 데 써. 이 몸으로 일을 어떻게 하냐고. 에이 참. 아빠 괜찮다니까. 이래서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거야. 나 진짜 섭섭해. 자식은 나 하나잖아. 근데 나한테 말 안 하면 어떡해? 나 집으로 들어올 거야. 나가서 사니까 좋다며. 술 먹고 늦게 와도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고. 지금 내가 노는 게 중요해? 넌 놀아야지. 건강할 때 놀아. 나 집에 돌아올 거라고. 딸은 결국 독립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돌아오니 남편은 미안하면서도 점점 더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아빠가 좋아하는 쭈꾸미 볶음 샀다. 우리 딸밖에 없다. 아빠가 맛있다고 한 집에서 사왔어. 역시 우리 딸이야. 야, 딸, 너 엄마 생각은 안 하냐? 엄마도 이 집 쭈꾸미 좋아하잖아. 하여튼 딸내미 돌아오니까 네 아빠만 신났지. 나는 네 빨래랑 방 청소하느라 지친다. 왜 다시 들어와선? 시집가도 늦었을 나이에. 사실은 딸이 돌아와서 좋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론 또 엄마 아빠 생각한다고 애가 시집갈 생각을 안 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죠. 그러거나 말거나 부녀는 아주 장단이 잘 맞았어요. 아빠가 빨래도 해주고 방 청소도 해줄게.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평생 해줄게. 남편은 한번 아프고 나더니 더 가족 중심적으로 변했어요. 저한테도 딸이 시집 안 간다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능력만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혼자 살아도 된다면서요. 속 터지는 소리 한다 싶으면서도 제가 아무리 닥달해도 애가 시집갈 생각을 안 하니 저도 웬만큼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엄마, 나 결혼하려고. 애가 추리닝 입고 소파에 누워서는 빨래 개고 있는 제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얘가 농담을 하나 싶었어요. 결혼한다는 애가 왜 데이트는 안 하고 주말에 이러고 계실까? 나 진짜 할 건데. 내 남친 의사야. 뭐? 남자친구가 의사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죠. 하여튼 우리 엄마 은근히 속물이야. 의사라고 하니까 바로 반응하네. 너 정말이야? 진짜 결혼해? 30대 중반 넘어가도 안 가길래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전문의 시험도 보고 하느라 좀 바빴어. 전문의 시험? 너보다 연하야? 아니, 나보다 연상인데? 뭐? 26에 의대 들어갔어.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대. 그러나 딸이만한 사윗감의 정체를 듣고는 심각해지고 말았죠. 고아? 응. 근데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면서 의대 준비하고 뒤늦게 자기 꿈을 이뤘어. 그래도 부모님이 아예 없는 건 좀...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고아원에서 자랐어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 고아원은 왜 간 거래? 하긴 부모가 버렸으니 갔겠지. 10살 때 사고로 두 분이 돌아가셨대. 어머. 얘기를 듣고 나니 예비 사위가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 거면 또 짠하네. 어릴 땐 부모님 사랑도 받고 자랐겠고. 나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처음엔 오해했어. 의사가 좀 늦게 된 것 같아서 어릴 때 사고 쳤냐고 대놓고 물어본 적도 있다? 하여튼, 넌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뭐 저렇게 재수없는 여자가 다 있나 했대. 그래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끝났었는데 몇 달 뒤에 병원에서 또 우연히 마주친 거 있지? 다시 보니까 괜히 반갑기도 하고 기류가 좀 달라졌어. 남편한테도 말했더니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이면 믿을만 하지.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네. 그러니까 당신도 건강관리 잘해. 조만간 보기로 했어. 드디어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니 상견례를 앞두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물론 말이 좋아 상견례지. 예비사위랑 우리 가족이 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이틀 앞두고 남편에게 중풍 증상이 재발한 거예요. 딸도 침울에 빠지고 저도 절망했어요. 이걸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견례를 그냥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천천히 볼게. 그 친구도 바쁜데 시간 냈을 거 아니야?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여. 그러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기 신용카드를 내미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중풍 걸린 남편은 안방에 누워있게 됐고 저는 딸과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갔어요. 예비 사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상심이 크셨죠? 그렇게 묻는데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의사라더니 환자 보호자 마음을 아주 잘하네. 정말 뵙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어머님 댁으로 바꾸자고도 했었는데 수희가 아버님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리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 남편이 그런 모습을 아직은 보여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아버님 사진이 있을까요? 사진으로라도 좀 뵙고 싶어서요. 아버님 얘기를 수희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있지. 그래서 사위한테 잘 나온 남편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을 본 사위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자네 왜 그러나? 자기야, 왜 그래? 그러나 우리 모녀의 질문은 들리지도 않는 건지 예비 사위는 그 길로 상견례장을 뛰쳐나갔어요. 너무 놀라서 딸을 봤어요. 아니, 저 친구가 왜 저래? 나도 모르겠어. 잠깐만, 나 좀 따라가 볼게. 얼른 가봐. 조금 뒤 다시 돌아온 딸이
예비 사위가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지, 도대체 어딜 간 거야? 왜 네 아빠 사진을 보고 저러는 거지? 나도 영문을 모르겠네.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상견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끝나는 바람에 우리끼리 먹고 가기도 좀 뭐해서 그냥 포장해달라고 해서 다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우리 모녀는 또 한 번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지, 자네가 왜 여기 있나? 어머, 자기야. 집에 갔더니 사위가 우리 남편이랑 거실에 있지 않겠어요? 자기야, 자기 말도 없이 가더니 우리 집에 온 거야? 미안, 내가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자기 집 앞이었어. 대체 무슨 일인데 왜 우리 아빠 사진을 보고 그렇게 놀란 건데? 내가 아는 분이셨어. 우리 아빠를 안다고? 처음엔 설마 싶었는데 맞더라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달려온 거야. 미안. 장모님이랑 자기도 같이 왔어도 됐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어. 일단 확인해보고 싶어서. 솔직히 저는 남편이 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처음에는 누가 막 배를 누르길래 깜짝 놀랐는데 얼굴을 보고 단박에 알아봤어. 내가 데리고 있던 애였거든. 데리고 있던 애? 우리 딸이 고아 출신 의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친구가 생각났었거든. 그때 애가 막노동을 했어. 내가 작업 반장이었는데 하도 어린 녀석이 막노동을 하니까 끼지도 못하고 영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넌 왜 막노동을 하냐, 집이 가난하냐 물으니까 집이라고 할 게 없다고 하대. 자기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애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가서 밥도 사 먹이고 어디 안 다치게 신경을 많이 썼어. 근데 애가 한 번씩 졸다가 사고를 치더라고. 그래서 불러다 정신 똑바로 들게 혼을 냈지.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뭐로 먹고 살려고 하냐. 그랬지? 그랬더니 밤새 공부를 하느라 그랬다는 거야. 다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기억을 하냐. 막노동꾼으로는 영 별것 없었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싶더라고. 아무래도 머리가 좋은 놈인가 싶어서 그때부터는 더 신경을 썼어. 일하면서 공부해서 대학 갈 거라고 하길래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다고. 저도 딸도 깜짝 놀랐어요. 자네 아버님이 의사셨어? 네. 엄마랑 일찍 결혼하시는 바람에 전문의 시험까지는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반의로 의원을 운영하셨어요. 서울은 아니었고요. 그럼 혹시 어쩌다 돌아가신 건지는 알아? 그 동네가 병원이 별로 없었어요. 한밤중에 급한 환자가 생겨서 자다 말고 나가셨거든요. 엄마도 간호사셔서 같이 의원을 운영하셨는데 두 분이 같이 나가셨어요. 그날 사고가 난 거죠. 엄마는 그 자리에 바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의식이 없다가 결국 돌아가셨대요. 아휴, 저런. 좋은 분들이셨네. 어릴 때 기억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 동네가 병원은 없고 노인이 많아서 왕진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진도 많이 다니셨죠. 늘 피곤해 하시면서도 그게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야? 네. 비록 부모님 손에서 크진 못했지만 똑같은 심정은 갖고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원에 있을 때부터 의대에 가는 게 꿈이라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물론 주변에서는 다 비웃었죠.
고아 주제에 의대가 웬 말이냐고. 그게 가능할 것 같냐면서요. 보란 듯이 해냈네. 솔직히 아저씨 못 만났으면, 아니지, 장인어른 못 만났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고원에서 자립한 뒤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 살다가는 꿈을 못 이루겠다 싶어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막노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때 장인어른을 만난 거고요. 2년 정도 준비해서 의대에 갔으니 장인어른 밑에서 막노동한 시간도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니 그럼 연락하고 지낼 수도 있었잖아. 제가 기억하기론 장인어른이 그때 지방으로 현장 파견 나오시지 않았었어요? 맞아. 원래는 서울 연장만 돌았는데 지방에 작업 반장이 없다고 해서 가 있었지. 처음에는 몇 달만 다녀오라고 하더니 3년 정도 걸렸어.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의대에 간 거고. 맞아요. 제가 의대 붙었다고 했을 때도 장인어른께서 가장 좋아하셨어요. 제가 대학 가서 의사 되면 꼭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랬겠지. 내가 중풍이 생겨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도 했고 그 후로는 연장에 안 나가서. 또 지방에서 알게 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연락처도 다 바꿨거든. 그때는 너까지 생각을 못했어. 네가 휴대전화가 없기도 했고. 네, 맞아요. 제가 그때 휴대전화만 있었어도. 아니지. 연락 끊긴 건 다 내 탓이야.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아이고 또 내 탓이지 뭐. 내가 건강을 못 챙겨서 가족들 걱정만 시키고 딸내미 상견례도 못 나가고.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네가 내 사위가 되다니. 인연이 참 무섭다. 우리 딸내미가 너한테 반하다니. 확실히 내 딸이라 보는 눈이 나랑 비슷한가? 그런가 보다. 그나저나 나보다 아빠가 우리 신랑이랑 더 친해 보이네. 나 은근히 질투나. 내가 네 신랑이랑 친해서 질투가 나는 거야? 네 신랑이 나랑 친해서 질투가 난다는 거야? 그게 나도 좀 헷갈리는데? 둘이 이렇게 역사가 깊다니 갑자기 나랑 우리 신랑의 연애사가 하찮아지는 것 같잖아. 하찮기는 무슨. 이들 연애사는 대충은 들었어. 처음엔 둘 다 서로 별로라고 했다며? 맞아. 첫인상은 둘 다 별로였어. 그렇게 끝나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건 결국 아빠랑 인연도 있어서 그랬나? 그러네. 우리 딸 아빠한테 평생 고마워해야겠다. 아유, 자, 다들 일단 진정하고 밥부터 먹자. 갑자기 우리 예비사위가 뛰어나가는 바람에 음식 다 싸왔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돕겠습니다. 아유, 아직은 손님이니까 예비 장인어른이랑 수다나 떨고 있어. 자네 예비 장인 얼굴이 저렇게 화난 건 오랜만에 봐. 이틀 전에 다시 쓰러진 후로는 표정도 없었는데 자네가 진짜 기특한가 봐. 제가 약속했었거든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아저씨가 어디가 아프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이제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책임은 무슨. 너희들이나 행복하게 살아. 난 너희들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내 건강은 내가 열심히 관리할게.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재발하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더 신경 써야죠. 밥을 차려줬더니 우리 예비 사이가 잘도 먹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남편이었죠.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한쪽 입술 옆으로 음식이 도로나와 흐르더라고요. 예비 사위 비위가 상할까봐 신경이 쓰이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 아니 아까 그 집에서 포장해 온 게 대부분이야.
아버님도 잘 드시네요. 아유, 그게 얼마 전에 재발이 돼서 아직 근육이 좀... 원래 그래요. 아버님이 가장 힘드시죠. 그래도 아버님 편하게 드세요. 옷 안 젖게 여길 좀 받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직접 남편 얼굴에 묻은 음식까지 다 닦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준밥을 싹싹 다 긁어먹어줘서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예비 사위를 돌려보낸 뒤 딸한테 사과했어요. 엄마가 고하라고 뭐라고 했던 거 미안해. 엄마가 사과할 게 뭐가 있어. 아까 보니까 누구보다 잘 배웠더라. 의대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사람이 따뜻해. 그렇더라고.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이고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더 별로였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하니까 진료받는 곳까지 안내해주고 혹시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보더니 진료 끝나고 연락하라더라. 처음에는 왜 저러나 그랬는데 연락 안 하기도 뭐해서 했더니 밥을 사주더라고. 근데 넌 병원에 왜 갔던 건데? 미경련. 뭐? 너 술 마시다 그렇게 됐지? 너 한창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술 마시고 다녔잖아. 와, 우리 엄마 도사네.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무슨 밥을 사줬어? 위경련인데. 즉,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다? 똑같은 말이라니. 술 좀 그만 먹으래. 어? 아니지. 둘이 연락이라도 하고 지냈어? 아니, 나 몰랐는데 내 SNS를 몰래 보고 있었나 봐. 순간 저도 모르게 헛기침까지 했잖아요. 딸의 SNS를 몰래 보고 있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내 번호가 저장돼 있다 보니까 친구 추천에 뜬 거지. 아유, 그렇구나. 난 그게 뭔지 모르겠네. 저도 겨우 SNS를 깔았더니 딸이 친구 추천에 떴었거든요. 그러나 모른 척했죠. 그냥 보여서 봤대. 근데 볼 때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있더래. 그게 은근히 신경 쓰였나 보네. 그랬나 봐. 그때부터 한 번씩 안부 문자가 오더라고. 혹시 술 마시고 있냐고. 아유, 남편 노릇이 벌써 있었네. 그때는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게 관심이었던 것 같아. 하도 술 마시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오기가 생겨서 안 마시게 되더라고. 안 마신다고요. 안 마셔요. 이러다가 정든 거지 뭐. 임자 만났네. 그런 것 같아. 그때부터는 술도 잘 안 먹게 되고 마침 아빠 아프다는 것도 알게 돼서 집으로 다시 들어왔지. 그때 이미 이어지고 있었어? 한 번씩 연락하다가 밥도 같이 먹다가 그랬지. 아빠가 아프셔서 본가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착하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내가 좀 달라 보였대. 철딱선이 하나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기했대. 너 진짜 아빠한테 잘해야겠다. 아빠 덕분에 시집가는 것 같은데? 딸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재발 후 의지가 꺾였던 남편도 다시 활력을 되찾았어요. 사실은 우리 딸과 남편이 사위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살린 거죠. 사위를 만난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벌써 일어난 거야? 일어나야지. 재발하고 나서는 무서워서 잘 못 일어났잖아. 이틀 정도는 용서해줘. 나 다시 열심히 할게. 무리하지 말고. 무리 안 해. 무리해서 더 다치면 안 되지. 우리 딸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야지. 남편의 목표는 딸의 결혼식 전까지 건강해지는 것이었어요. 물론 재발이라 회복하는 게 쉽진 않았죠. 그래도 밥도 제법 흘리지 않고 먹게 되고 걸음걸이도 꽤 좋아지더라고요. 남편이 건강해진 데에는 우리 사위의 도움도 컸어요. 사위가 쉴 때마다 우리 집 문턱이 닳게 드나들었거든요.
덕분에 사위 먹일 밥 하느라 하루하루가 고민이긴 했어요. 아우, 정말 돌겠네. 오늘은 뭘 해 먹이나? 오늘은 좀 바쁘다던데? 아, 바쁠 때는 밥도 못 먹고 일하다가 오잖아. 밥 먹고 오라고 할까? 아, 무슨 소리야?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밥 챙길 시간이 어딨어? 내가 해줘야지. 밥 챙기는 거 귀찮은 거 아니었어? 아, 이래서 남자들은 뭘 모른다는 거야. 내 식구 밥 챙기는 게 뭐가 귀찮아? 물릴까 봐 그러지. 아, 우리 사이가 당신 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도 평생 먹어야 하는데 벌써 물리면 안 되지. 평생? 아, 그럼 부모도 없는데 내가 안 챙겨? 내가 평생 챙기겠지. 당신 딸은 오죽하고. 아, 걔가 뭘 할 줄 알아? 우리 사위도 알더라. 내가 우리 딸이 뭘 할 줄 몰라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배우는 게 더 빠를 거래. 그 녀석이 머리가 좋아. 똑똑해. 아우, 정말. 아, 어떡할 거야. 딸내미 오냐오냐 키우기만 했으니. 나만 그랬어? 당신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애 둘 낳자고 했어, 안 했어? 아이고, 또 그 얘기로 돌아가네.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 됐으니까 애들 뭐 먹일지 좀 생각해봐. 그즈음 남편은 희망퇴직을 결정했어요. 딸과 사위가 너무 걱정을 하기도 했고 남편도 재발하고 나니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일 남편과 함께하는 게 운동이랑 우리 애들 밥 해줄 생각뿐이었죠. 사위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의 재활을 도왔어요. 아버님, 한번 다리 움직여 볼까요? 너 이제 제법 아버님 소리가 입에 붙었다. 처음에는 아저씨 하다가 아버님으로 바꾸더니 이제 적응됐어요. 이제 가족인데 아저씨라고 부를 순 없죠. 그래, 나도 듣기 좋아서 하는 말이야. 우리가 둘째가 없잖아. 넌 내 아들이야. 그래도 딸이 먼저시잖아요. 제가 딸내미 속썩이면 가만 안 두실 거죠? 속썩이면 안 되지. 아유, 안 해요, 절대. 남편과 사이가 실랑이를 하길래 한마디 했어요. 아, 우리 사이가 무슨 속을 썩여. 당신 딸내미가 문제지. 걔 요즘은 술 안 먹는 거 맞지? 안 먹어요. 제가 안 먹으니까 같이 안 먹게 된대요. 자네는 술을 아예 안 마셔? 네, 수전증 생길까 봐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그러게, 의사니까 조심하는구나. 뭐, 꼭 술 마신다고 수전증이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애초에 마시는 버릇을 안 들였어요. 아유, 잘했네. 우리 딸 같은 개차반이 어쩌다 이런 남편감을 만났나 몰라. 어머니, 그 사람 회사에서는 완전 능력자예요. 우리 딸이? 네, 아직 발령전이라고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부장단대요. 정말이야? 부장? 네, 그 사람 다니는 회사에서 여자가 부장된 건 처음이래요. 그래, 맞아. 거기가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행운하죠.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회사에 다니는데 제가 어머니 딸을 차지했잖아요. 아이고, 참. 우리 사이는 착하기도 하지.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는데 사위가 돌아간 뒤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사내 연애도 했었잖아. 어머, 정말? 아니, 당신은 내가 모르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우리 딸이 나한테는 은근히 힌트를 줬었어.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하여튼 부녀가 장단이 잘 맞아서는. 그나저나 입 조심해야겠다. 우리 사위는 모르는 것 같지? 알아도 모른 척할 녀석이지. 속이 깊잖아. 그러니까 일찍이 부모 잃고 철이 빨리 든 건지 내가 매번 밥 해주는 게 신경 쓰이나 봐. 한 번씩 나한테 연락해서는 맛있는 초밥집에서 초밥 사간다고 그러고 고기 사간다고 하고 내가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무조건 자기가 사갈 거니까 밥 하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 당신은 그런데도 밥하잖아. 애 김 빠지게 그러지 좀 마. 아니, 그래도 집에서 해주는 뜨끈뜨끈한 밥이랑 맛이 같아? 내가 우리 사위가 사오는 건 다 먹잖아. 근데 우리 사위 봐라. 내가 해준 밥이랑 국이랑 반찬만 먹는다? 그러니까 밥을 안 해야 애도 사온 걸 먹지. 애가 엄마 밥도 못 먹고 자랐잖아. 어? 난 그게 늘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바깥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자랐겠어. 나야 뭐 우리 사위가 사다 주는 거 먹으면 편하지. 그래도 마음이 안 그래. 나는 바깥 거 좀 먹어도 우리 사위는 집밥 먹이고 싶어. 잘 먹긴 하더라고. 집밥이 맛있긴 한가 봐. 아니면 이제 당신을 포기했던가. 뭘 사와도 일단 밥은 해두니까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밥 먹어야겠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해준 거 편히 먹었으면 좋겠어. 맞다. 그 녀석이 이따 한우 사온대. 한우? 반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내가 깜빡했네. 당신한테도 문자 왔을 것 같은데? 전화로 하면 당신이 무조건 사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나, 확인해봐야겠다. 확인해보니 우리 사이가 이제는 제 성격을 너무 잘 아는 듯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어머니, 저녁에 한우 사갈게요. 이미 샀어요. 서로를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걸 보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인가 싶긴 해요. 저는 모든에서 못 받은 사랑을 채워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는 받기만 하는 게 편하지 않나 봐요. 착한 건 알겠는데 넙죽넙죽 잘 받기만 하는 우리 딸이랑은 또 딴판이라 짠할 때가 있어요. 그날 사위가 한우를 사와서 아주 배불리 먹었죠. 먹고 났더니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혼집을 구했는데요. 순간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혼자 구했다고? 내가 보탠다고 했잖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어. 귀한 집단이 모시고 오는데 내가 해야지? 혹시 벌써 계약한 거야? 일단 가게야. 그래서 오늘 공개하려고. 진짜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더니 나도 어째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나 봐? 딸의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가 왜? 아빠가 왜? 아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정관수술했다며? 그래서 내가 동생이 없는 거고. 아니 당신? 애한테 그런 소리도 했어? 사실이잖아. 애가 어릴 때 하도 자기는 왜 동생이 없냐고 나를 닥달해서 진실을 알려줬지.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부부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하자 사위가 다시 주의를 집중시켰어요. 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투시는 건 조금만 밀어주세요. 제가 지금 신혼집 중대 발표를 한다니까요. 어머, 맞다. 내가 그놈의 정관수술에 한이 맺혀서 그래. 자, 말해봐. 사위가 태블릿 PC로 신혼집 사진을 보여주는데 구조가 꽤 눈에 익은 겁니다. 요즘은 아파트 구조가 다 비슷한가? 우리 집이랑 구조가 똑같네. 남편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게? 거의 똑같은데? 바로 아랫집이에요. 우리 세 식구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 집? 네. 마음 같아선 바로 옆집으로 오고 싶었는데 옆집은 매물로 안 나와서요. 계속 고민하던 차에 마침 아랫집이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가계약부터 걸어달라고 했죠. 부동산 중개인이 집도 안 보고 결정할 거냐고 묻길래 우리 장모님 댁 바로 아랫집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래도 바로 아랫집은 자네가 좀 불편하지 않겠어? 제가 가계약 걸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 봐요. 내가 불편할 게 뭐 있어. 저희 아랫집에 살아도
절대 식사는 안 얻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자 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잠깐, 난 우리 엄마 밥 얻어먹을 건데? 내가 해줄게. 장모님 힘드셔. 그리고 자기, 내 의견은 안 물어? 자기는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어 했잖아. 아버님 아프신 것도 신경 쓰이고 엄마 혼자 감당하는 것도 신경 쓰인다며. 우리 딸이 내 걱정도 해? 그럼요. 사실은 아버님보다 어머님 걱정을 더 해요. 아니, 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간호하시는 장모님이 더 힘드실 거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평생 철딱서니 없이 살 줄 알았더니 철이 들긴 하네. 응? 엄마도 참. 내가 뭐 설마 진짜 아빠만 생각할까 봐? 너 아빠랑은 다 얘기하면서 엄마한테는 늘 비밀이었잖아. 엄마 생각해봐. 내가 결혼 얘기는 엄마한테 먼저 했어? 아빠한테 먼저 했어? 나한테 먼저 했지. 나 빨래 개고 있을 때. 아빠한테 얘기한 건 다 지나갈 거. 확실한 건 늘 엄마한테 먼저 얘기했거든. 엄마는 뭘 얘기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확실한 것만 말해주는 게 신경 덜 쓰게 하는 길이잖아. 날 그렇게 잘한다고? 딸인 내가 엄마를 모르면 누가 알아. 엄마가 목숨 걸고 낳아준 유일한 자식이 나잖아. 얼씨구. 결혼할 때 되니까 립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네. 그동안 나한테 섭섭한 거 많았지. 섭섭할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너무 철이 없나 싶어서 걱정이었지. 외동으로 오냐오냐 키웠으니까. 우리 사위랑은 너무 딴판이잖아. 어머니, 이 사람이 보기에 철딱선이 없어 보여도 착해요. 그야 당연하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착하긴 해. 제가 사귀자고 고백하면서 고하라고 말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지. 왜? 뭐 죄라도 지었냐? 그 얘기를 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느냐? 허리 딱 펴고 당당하게 말하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당당하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뭐 자네로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죠. 내가 너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도 당당해도 되냐? 그러니까 당당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여자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신랑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울어? 감동적이잖아. 우리 딸도 멋있고 우리 사위도 멋있고 사귀자고 할 때부터 나 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환심을 좀 사고 나서라면 모를까. 근데 아빠, 난 진짜 기분 나빴어. 내가 설마 그 얘기 듣고 자기한테서 도망치기라도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건가 싶더라고. 하여튼 너도 참 성질머리가 어지간하다. 아빠, 언제는 무조건 다 예쁘고 내가 옳다더니 사위 등장하고부터는 나한테 좀 박해.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 생각해서 신혼집까지 바로 밑에다 얻었다는데 앞으로는 너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것 같다. 결국 우린 한바탕 웃었죠. 사위는 순식간에 우리 식구처럼 받아들여졌고 사위 또한 우리를 친가족처럼 여겨줬어요. 딸의 결혼식 날 우리는 두 아이의 혼주처럼 하객을 받았어요. 사위 쪽 혼주가 없었다 보니 한쪽 혼주석은 치워달라고 했죠. 우리가 두 아이의 부모라고 말하면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 가기 전 사위가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제 쪽 혼주석에 앉아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감사해요. 한쪽 혼주석을 치워달라고 했더니 어느 쪽을 치워드릴까요? 그래서 딱 봤는데 자네 쪽 혼주석이 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서 거길 남겨달라고 했어. 어차피 둘 다 우리 자식인데 어디 앉으면 좀 어때? 아내도 울더라고요. 섭섭해서 운 건 아니고
아니요. 자기 엄마 아빠가 너무 멋지다고요. 결혼식 온 사람들은 두 분이 아내 부모님인 거 다 알잖아요. 제가 외로울까봐 그렇게 해주셔서 감동이었대요. 마침 딸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래, 가서 신랑 말 잘 듣고 엉뚱한 데 쏘다니지 말고. 하여튼 엄마 눈에 나는 평생 꼬마지? 너보다는 우리 사위가 듬직한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다. 알았어. 엄마 아빠도 이제 가서 좀 쉬어. 오늘 양쪽 하객 다 받느라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스몰 리딩 하자니까. 우리 사위 쪽도 의대부터 병원 사람들까지 하객도 많다고 하지. 우리도 그간 남의 결혼식에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온다는 사람들이 넘치는 걸 어떡해. 하여튼 두 분이 고생 많으셨네. 아빠가 오늘 내내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게 보기 너무 좋았어. 아빠 오늘 괜찮았지?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최고였지. 그래도 무리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푹 쉬고 있어. 맞다, 장모님. 저희 리모델링 내일 끝난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도 계속 보러 다니는데 너희들 신혼여행 갔을 때라고 안 볼까 봐?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애들을 신혼여행 보내놓고도 계단 한 층 내려가면 애들 신혼집이다 보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애들이 이사 청소 좀 불러달라고 카드를 놓고 갔는데 막상 보니 내가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놀면 뭐하냐고 애들 돈이라도 아끼자며 두 팔을 걷어붙였고요. 대신 당신은 무리하면 안 돼. 여보, 당신도 무리하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천천히 하자. 애들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청소까지 싹 끝내놨더니 애들이 돌아왔죠. 물론 오자마자 이사 청소 안 부르고 우리끼리 했다고 얼마나 혼이 났나 몰라요. 엄마, 아빠 둘 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막말로 아빠는 엄마가 돌보면서 어련히 잘했겠어? 근데 엄마는? 엄마까지 아프면 우리더러 어떡하라고. 조심히 했어.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했어. 청소 부르라니까. 그냥 감독만 하면 되지. 절대 나까지 안 아플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애 낳으면 애도 봐줘야 하는데 나도 지금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도 잘 받고 있어. 어머니, 저희 그런 거 안 바래요. 그럼 애를 왜 남의 손에 맡겨? 그렇게 결혼해서 애도 낳고 하더니 괜히 우리 밑층에 이사 왔다고 후회들을 해요. 우리 부부가 자기들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면서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희 이사 갈 거예요. 왜? 그냥 부모가 해주면 받아. 애들 돌보는 것도 모자라서 음식까지 해주시잖아요. 내가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해주고 싶은데 그거까지 하면 너희가 난리 칠까봐 참는 거야.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결정? 어머니 댁이랑 저희 집 일하시는 분 한 번씩 부르려고요. 집 전체 청소해 주실 분이요. 일주일에 2번씩. 아니지. 내가 하면 되는데. 우리 집은 내가 할게.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봐주시고 밥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리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도 어린이집 보낸다니까 왜 자꾸 반대하세요? 너무 어리잖아. 내년에 보내자. 나 아직 괜찮아. 첫째는 이미 어린이집 다니잖아. 얘만 데리고 있는 건데 뭐 힘들다고 그렇게. 자네 장인어른도 애들 보는 맛에 살아. 애들 잘 봐야 한다고 건강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자네도 보이잖아. 전보다 더 건강한 거. 그렇긴 해도요. 어머니께서 가장 고생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내가 뭐 공짜로 하냐. 용돈도 넉넉히 주면서 뭘. 우리 둘 다 돈도 안 버는데 이렇게 용돈도 벌고 좋은데 왜. 청소는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겠어. 왜 애들 자꾸 돈을 쓰려고 해. 나한테 용돈도 많이 주면서.
드려도 맨날 두 집 반찬거리 사시고 본인 위해서 쓰시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장모님 보면서 부모님은 이런 존재구나 하고 많이 깨달아요. 하도 어릴 때 두 분이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서 몰랐는데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분들이시구나 싶어요. 두 분 덕분에 우리 부부는 부모답게 뭐 헌신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왜 없어. 둘이 열심히 일하잖아. 그게 다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는 거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는 세상에 애를 둘이나 낳아놓고 뭔 소리래. 남들이 들으면 가식 돈다고 할걸. 하여튼 저는 우리 장모님 때문에 늘 기가 삽니다. 병원에서 누가 괴롭히면 말해. 나 가만두나 봐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이제 그럴 짬도 아니에요. 아유, 그래. 우리 사위 능력 있는 건 내가 알지. 나는 말이야. 어디 나가서 우리 사위가 의사라고 하면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하여튼 둘째 못 낳은 게 평생의 한이었는데 우리 딸이 자식 10몫을 해. 그래서 어머니 딸이 둘째까지 낳았잖아요. 어머니 한 풀어드린다고요. 아, 가만 보면 내 생각을 은근히 하긴 해. 많이 해요. 자식 낳고 나니 더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게 그 철부지가 어느새 애 둘 엄마가 됐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의 자식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애들 먹이는 건 내 손으로 하자는 원칙도 그대로고요. 남편도 저도 와서 애들 보고 밥하고 다 해요. 물론 애들이 식기세척기도 사줘서 이제는 먹고 치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우리 부부는 그저 손주들 다 커서 대학 가는 것까지 건강하게 보는 게 소원이에요. 어느 집 얘기를 들어봐도 사위가 진짜 아들 같은 집은 거의 없던데 우리 집은 진짜 사위가 아들이에요. 사위에겐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늘 외로운 일이었을 텐데 그 덕에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더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몫은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 일 다 하게 돕는 게 아닐까 하고요. 사는 이유야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더라고요.